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을 알아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현준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살펴봤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해서 1960년대 이후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해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도시에는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공장들을 지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시골에서 논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공장으로 가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골에서 도시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남게 되면서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무래도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훨씬 더 힘이 약하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1994년이랑 95년은 한강 다리랑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한강 다리는 성수대교고요. 백화점은 상품 백화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수대교는 다리가 이렇게 길다랗게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받쳐주는 그 밑에 교각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요 가운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강가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버스도 이렇게 있고 차들도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기서 갇힙니다. 근데 이 높이가 20m 정도가 아마 될 건데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제대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출근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많이 다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백화점,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는데 이 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건물 양쪽 끝에는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있고 이 기둥들을 안에서 이렇게 채워가서 층을 만드는 이런 구조였어요. 선생님 중학교 때인데 이때 기억에 여기 위에 여러 뭐 에어컨들 보면 실외기라서 두꺼운 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공중에 있었는데 여기 되게 많이 이게 있었고 이날따라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백화점에는 지하 주차장들이 있었겠죠. 그 지하 주차장으로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었냐? 여기는 쭉 다 무너지고 건물이 양쪽 기둥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잔해들이 다 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 밑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벽에 깔려 있거나 막 잔해 깔려 있는 상태로 혹은 이 잔해가 이런 식으로 덮여서 사람만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2주 동안 사람들이 구해줄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뉴스에서 보면서 이 사람들 영웅이다. 되게 멋있던 잘 살았다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되게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인데요. 1997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외환위기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들끼리 있으면 서로 무역을 하잖아요. 근데 무역을 할 때 돈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돈을 빌리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돈을 빌린 상태였는데 우리나라가 그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되게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나라 전체가 빚이 많아져서 상당히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닐 때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회사를 다니면 거의 그 회사만 오래 있을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고 실업자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국제은행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 국제은행을 IMF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면 IMF를 IMF 사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금융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서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요. 너네가 빚을 갚으려면 너네들 뭐 이런 회사들은 정리하고 뭐 이거는 새로 뭘 하고 또 새로 없애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돈을 빌렸고 빚을 갚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IMF로부터 제일 빨리 벗어났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 이름이 국가 부도의 날인가? 선생님 기억이 아마 이 영화 제목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은 옛날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뭐 외국 음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9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식이란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사 먹는 거는 거의 안 했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사 먹는 일은 정말 극히 뭐 누구 생일이라던가 특별한 날에만 사 먹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뭐 이런 간식거리들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먹게 됐죠.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이 피자라는 거를 부모님 나이대에서 초등학교 때 먹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제일 빨리 먹은 분이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보통은 아마 대학교 정도 때 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경제상이 엄청 우리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였는데 점점 문제는 뭐였냐? 잘 사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 소득 격차. 이거를 빈부 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랑 장애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여기 노인, 힘이 부족하죠. 그리고 장애인, 혼자도 살 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기도 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실업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의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 시민단체 봉사활동 이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을 위한 여러가지 법률 제정, 여기서 노인분들께 연탄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그리고 장애인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혹은 가족들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싸게 보급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라고 해서 정부가 생계비, 양육비, 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지금 여러분들은 돈 내지 않고 다녀요. 그거는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그리고 선생님보다 훨씬 더 어린 여러분들 부모님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뭐 할아버지라던가 큰아버지 정도 때 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을 내야 됐어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얼마씩을 내야 됐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거나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나마 경제성장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